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명상가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명상을 접했던 것은 명상을 배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로 요가 센터를 찾았다가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왜 이렇게 슬프냐? 라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닌 마치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분처럼 물어봐 주시는 그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났고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명상을 해볼 것을 권해주셨고 그걸 계기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명상을 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진짜 찾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명상을 하니까 다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내 안에 이미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보니까 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뭔가 불안하거나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항상 물어보곤 했거든요. 두려우니까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물어봐도 사실 딱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명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너무나 명쾌하고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냐 하면은 그전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눈을 감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었다면 명상을 하고서 이치를 알고 나니까 눈을 뜬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밝아졌고 명쾌해졌고 삶이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내가 왜 살지? 지구에 왜 태어났지, 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명쾌하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제가 느꼈던 제 안에서 찾은 이 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더 배울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나, 자연의 나,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고 정해진 게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내 이름, 내 성, 나의 모든 성격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정해져 있었다기보다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뭐 사주팔자, 운명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있었다기보다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전에 나, 진짜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의 삶이 정말 내가 만족스러우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명상을 찾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이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런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이, 이 삶이, 내가 그려온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내가 그려왔던 그림이 진짜 나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걸 알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눈을 뜨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이가 있는데 흰 도화지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막 그려진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막 중첩이 되어서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려진 그림을 다 지워야 되겠죠? 그 작업을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려진 이 그림, 내가 살면서 그려진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지울 수도 있어요. 우리 뇌에서는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기능도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생긴 그 그림이, 그 관념이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이 관념이 형성된 그 배경들을 알고 나면 조금 더 내려놓기가 쉬울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관념들이 생긴 건데 그 경험들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졌다기보다는 조금은 아프게 그려졌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의 에고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관념이 형성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상황, 조금은 많이 힘들었던 상황, 내가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관념이 형성됩니다. 그때 어떤 것이 동반되냐면요. 바로 이 감정 에너지가 같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보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슬픔, 억울함, 서러움, 그런 감정 에너지가 붙어 있어요. 그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잘 내려놔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정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됐을 때 진짜 내 안에 어떤 관념이 있는지가 또 보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업을 어쩌면 혼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털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되게 마음을 힘들어 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 번 더 여쭤봐 드렸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사실 그 전에는 오픈을 다 안 하셨는데 그 얘기를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픈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이 급해지면 막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개입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날은 제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냥 온전히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났어요. 예, 그리고 정말 힘들겠어요.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막 흘리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1시간을 막 펑펑 우셨대요. 내가 눌러놨던 감정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울고 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전까진 너무 불안하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계속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감정이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기를 제가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이야기를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막 불안했던 마음, 되게 힘들었던 마음들이 막 나오면서 그게 정화가 된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놓고 삽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히 부모님께도 다 표현을 못했던 것 같고,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공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말을 구구절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많이 눌러놓고 그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정 정화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가공된 언어, 좀 절제된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고 살지를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서 만약에 감정 정화를 시도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을 쭉 빼고 그냥 덤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이 든다. 이러이러한 마음이 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비우고 비워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맑은 해 뜬 날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면, 내가 불안하다면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그러한 감정들이 켜켜이 묵혀 있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정해주고 솔직하게 오픈해주시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마치 빙하가 눈이 녹듯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감정 정화하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섬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감정 정화를 하시면 그 감정이 쑥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나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려진 그림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림 중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그 그림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해도요, 그 그림을 지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 것보다 안다. 아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전기 코드를 꽂고 버튼을 누르면 밥이 될 것을 알지. 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명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밥이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면 알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방 안에 불을 깜깜하게 어둡게 하면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럴 땐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을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보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 의식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냥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켜고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어때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니까요. 보이니까요. 대처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환하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내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가장 알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이에요.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납니다. 부딪혔을 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 감정들을 잘 바라보면요. 내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오고요. 이 생각은 어떤 감정에서 나오고요. 이 감정은요. 고정관념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할까?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싫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이런 포인트들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걸로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주 아팠던 거, 아주 힘들었던 거,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 그 상황에서는 그 도둑을 잡을 때 현장범을 잡는다고 하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현장범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일 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요.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상태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알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러한 색안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요. 색안경이 불편하면 벗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벗고 다른 옷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고정관념을 낀다든지 아니면 고정관념을 내려놓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면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일 거예요. 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 노란색 안경을 벗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쓴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노란색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연인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파란색인데? 이 세상은 파란색이야. 너가 이상한 거야. 너는 왜 노란색으로 보이니? 너가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요. 내 눈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파란색으로 보인대요. 각자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 안경을 벗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가 틀렸어. 너가 그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자기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요.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파란색 안경 쓰고 있다고 막 나무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안경을 먼저 벗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안경을 벗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안경을 벗었으니까 진짜로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진짜로 도와주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그 안경을 벗게 됩니다. 막 비난하면 그 사람도 벗기 싫겠죠? 여기까지 제가 명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